우리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는 확실하게 한국의 자체 핵무장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 현재 미국의 트럼프 보좌관의 폭탄 발언이 적지 않은 파장으로 영향을 끼치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한국의 핵무장 관련한 각종 뉴스는 단순히 희망 고문 수준에 그친 게 사실입니다. 미국의 일부 상하원 의원들이 한국의 핵무장을 주장하고 핵잠 건조 등에 대해 발언하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핵 도미노 현상을 반대하며 한국 비핵화를 원했고 바이든이 집권하자마자 한국은 비핵화가 영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미국 의원들의 의견이 반반으로 갈라지는 이상 한반도 핵무장은 용언한 일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발언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한반도의 핵무장이 어떤 이유로 역사상 최고의 찬스라고 여겨지는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는 한국조차 예상하지 못한 일인데 일각에서는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기회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이유를 꼽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이 생각하는 러시아의 무게감. 미국은 냉전 시대에 소련과 경쟁했으며 이는 한국이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압박이다. 미 CSIS 국제연구소 싱크탱크 등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전혀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가마다 생각하는 적국이 각각 다른데 미국에서는 가장 강력한 잠재적 라이벌로 여전히 러시아를 거론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중국이 미국에게 대들기 시작해서 미국은 그 대상을 중국에 집중시킨 바 있습니다만 미국은 냉전 시대를 보내온 러시아에 대해서 훨씬 발작 버튼이 잘 작동하며 반응도 예민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핵무장을 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미국은 이를 꾸준히 가볍게 여겨왔습니다. 어떤 적이라도 미국의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는 한 굳이 한국 핵무장이 필요하겠냐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러시아와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미국은 한러 관계가 괜찮은 것도 나쁘지 않게 여겼습니다. 러시아가 한국과 관계가 나쁘면 북러 관계가 강화되기에 러시아를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게 관건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번 러시아 북러 조약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한반도에 다시 진입하겠다 선언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결정적으로 우크라이나에 핵이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마음 놓고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것은 서방의 치명타였죠. 막상 핵이 없으니까 쳐들어가더라 하는 점은 서방에 있어서 일종의 아킬레스건이 된 셈입니다. 서방에서 비핵화를 시키니 러시아가 침공을 했다라는 사실은 비핵화의 위험성을 드러낸 셈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힘을 합치면 언제든지 한국의 국지전 혹은 기습 도발을 쉽게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겼죠. 한국은 전세계 5위권 군사력을 가졌음에도 핵이 없으면 이들은 계속 한국 심기를 건드려 놓을 것이 뻔합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간만 보면서 위협하는 세력이 아니라는 점도 우려가 됐습니다. 중국은 1974년 이후에 국제 무대에서 전쟁을 해본 적이 없으며 소위 간만 보며 위협하는 국가에 분류됩니다. 중국이 주변국을 겁박하며 위협하지만 막상 자신들도 잃을 게 많아 피해볼 곳을 두려워하는 국가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푸틴으로부터 내려오는 독단의 의사결정 및 현대의 세계대전을 치른 국가로 항상 전쟁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여차하면 한반도의 북한과 함께 무슨 일을 꾸밀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미국과 서방의 제재로 경제가 박살나며 어떻게든 회복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북한은 달러 수입과 송금이 막혀서 러시아보다 훨씬 먼저 벼랑 끝에 몰린 상태이죠. 절박해지면 극단적인 수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더욱더 예측 불가의 위험 국가가 돼버린 모습이죠. 안 그래도 미국은 중동 문제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신경 쓸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경찰 국가인데 태평양 패권이 달려있는 한국이 위협받게 되는 것은 미국이 이 지역의 수호자가 더 이상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밀려나면 연쇄적으로 일본과 대만은 더욱더 위협 가운데 뚫릴 가능성이 시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실무를 보좌한 후커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북러 군사관계 동맹으로 인해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게 된 상황이라며 이는 어쩔 수 없는 차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탄두를 실은 ICBM이 미국의 주요 도시를 겨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들이 더 이상 한국에 대해서 작당하지 못하도록 한국 자체 핵무장을 거론하는 것이며 그것이 미국을 보호하는 길이라면 한국의 자체 핵무장밖에 해답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는 늘상 미국에서 있어왔던 말이지만 러시아의 북러 조약이 결정타가 되어버렸습니다. 러시아는 그만큼 미국인들에게 오랜 기간 스트레스를 준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자세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논의한 대로 한국 핵무장을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냐는 것인데요.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유리한 이유. 일단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현재 미국 경합지역 7군데에서 모두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조사하는 경합지역에서 우세를 보이면 사실상 대통령이 기울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면에는 미국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물가가 너무 올랐는데 바이든 집권 이후 미국은 역대 최고 많은 돈을 풀었으며 거주비용, 식비, 생활비 등 전반적으로 너무 비싸져 어지간한 사람들은 대도시에 거주가 어렵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연봉 1억을 받는 이들이 생활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인데요. 그러다 보니 미국의 중산층들과 젊은이들이 등을 돌렸고 트럼프가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따라서 그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들어선다면 어떠한 것을 해줄지 궁금한 상황인데요. 일단 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미사일 지침 해제를 3번 실시해준 미국 유일한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이 사정권으로 들어왔으며 트럼프는 한국의 국방을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풀어버렸습니다. 당시 미 국방 내부에서는 한국의 미사일 지침을 풀어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는데요. 이는 미국 내 국방 산업의 보호는 물론이며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 자체를 줄여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요청하는 미사일 해제를 모두 다 들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성향을 보여주는데 그는 탑다운 방식을 선호하여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진하는데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자체적으로 방어를 해야 미국의 방위비가 크게 줄어든다 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으며 그게 안 되자 한국의 방위비라도 많이 부과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한국과 지속적으로 핵잠 건조 추진을 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결정적으로 트럼프의 철학으로 그는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것을 그의 핵심 가치로 여깁니다.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서 그는 계속해서 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 하마터면 한국 전쟁이 날 뻔했는데 자신이 그걸 막았다며 업적이라 강조했던 것이죠. 실제 미국의 많은 군사계 전문가들은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해야 전쟁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을 알고 있는데 미국의 패권 유지와 군수산업의 이익 감소 등 복잡한 실리를 따져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해왔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은 무기 수입 4, 5위권 국가로 한국에서 수입하는 무기는 엄청난 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 방산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오랜 기간 제기되기도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것보다 러시아의 등장으로 인해서 미국이 잃는 것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게 중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흐름을 종합해보면 트럼프의 성향과 전체적 방향이 한국 자체 핵무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미국은 핵 도미노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만 단독으로 일단 핵무장을 인정할 것입니다. 한국의 핵무장을 원한다면 최고의 기회라는 것이 이러한 여러가지 주장 가운데 확실해진 셈입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한국의 핵무장, 핵잠 등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세 번째, 한국만 단독 핵무장이 거론된 이유. 일각에서는 한일 핵무장이 동시에 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만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맥락 가운데 최근 워싱턴 포스트에는 미국 군사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핵무장화를 주장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군사화가 고도화되는 이 시점에서 한국이 핵무장화를 하지 않으면 미국도 위험하다는 논리였습니다. 이처럼 미국 주요 언론에서까지 한국의 핵무장화를 거론하자 일본도 자기들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본도 유럽에서 수입한 플루토늄이 충분하며 이를 통해 핵무기를 대량으로 보유할 수 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에 대해서 정작 미국은 한국과 판이하게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주목됩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동북아시아에서 핵무장할 국가를 한국 외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특히 일본과 미일 원자력 협정을 갱신한 지난 2018년으로 돌아가 보면 관련 조약에 미국의 의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미일 원자력 협정은 1988년에 30년 기한으로 잡은 것으로 당시에는 일본이 거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미국은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를 인정한 동시에 일본의 핵 지위까지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새롭게 맺은 조약에서는 일본과 미일 원자력 협정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원할 때 언제든지 미국이 통보만 하면 6개월 내로 협정을 종료한다고 못 박은 것입니다. 즉 미국이 핵 협정을 파기하는 순간 일본은 핵 관련 지위를 모두 잃어 핵무기에 관한 꿈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은 기존에 없던 내용을 포함했는데 이는 결국 일본 핵무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드러냅니다. 미국은 일본이 플루토늄 생산을 증산하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고 핵 확산을 방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일본 핵무기 보유를 궁극적으로는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에 유일하게 원폭을 투하한 국가인데 일본에 핵무기를 들려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미국은 일본의 진주만 뒤통수를 맞았는데 최악의 경우까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미국은 한국에는 핵무장을 고려하고 있지만 일본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핵무장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이뤄지는 한국 핵무장론에 일본은 매우 불편한 심기를 보이지만 미국을 쉽게 설득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동북아의 불안한 정세가 지속되며 이제 한국의 핵 무장화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자신들의 과오를 비롯해 미국의 다양한 판단으로 핵무기 보유에는 부적절한 국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트리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